네, 5월 31일 마지막 날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다시금 3,200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죠. 다시금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도 그렇게 이번에 그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온 걸 다 보면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닝이 나왔는데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보합이거나 크게 어닝인 섹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보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이익 추정치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제 코스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건 뭐 나중에 한번 길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뭐 제가 하는 방식이 옳다, 뭐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방식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방식은 이제 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넓게 봐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도 이 방식으로 매매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사회 현상을 보고 아래로 이렇게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편인데,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예로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따라 보시면서 설득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날짜를 보시면 5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5월에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전에 이제 벌어진 일이 기사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이른 시기에, 5월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난 사회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게 다 메뚜기 떼인데, 이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 아프리카 케냐를 덮쳐서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보면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 습격이었다고 하죠. 특히 이제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여러 작물 중에 이 옥수수의 피해가 가장 심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는 이제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이 세계은행에서도 이 아프리카에 지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생각에 이르렀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작년 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월 이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이제 방역도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아프리카는 이 방역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일 거니까 이 방역이 잘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 메뚜기 떼가 잡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지역, 특히 동쪽으로 오는 게 확인이 되면, 동쪽은 아시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는 곡창지대가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으로 만약에 넘어온다면 그때 추후에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계속 이제 리서치를 해보는 것이었죠. 방역이 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메뚜기가 동쪽으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시점은 총 3번으로 나눠서 할 거였는데, 만약에 내가 총 100을 투자할 거라면 먼저 이제 33을 넣고,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오면 또 33을 넣고, 그리고 이게 최악의 경우에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33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확인이 되면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씩 보면, 먼저 이제 이거는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앞서 언급했던 이 메뚜기 떼가 이제 동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인도로 이제 날아오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때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봤는데, 이 인도라는 나라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세계 2위의 농업 생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메뚜기 때문에 이 인도가 큰 피해,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건 농작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이제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더 동쪽으로,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에도 피해를 입힌다면 곡물 가격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이후에 우려가 현실로 됐는데요. 여기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메뚜기 떼가 중국까지 날아가서, 이제 이거는 8월 기사인데 아마 6월 이후에 이제 메뚜기가 또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수십 년 만에 이 메뚜기 떼 습격으로 인해서 이 옥수수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이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중국은 엄청난 돼지고기 소비 국가이죠. 그리고 이 돼지들은 지난 옥수수 영상에서 다뤘듯이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사료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이제 옥수수 가격이 일시적으로 튈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무조건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지금 옥수수 차트인데요. 이때가 이제 5월, 6월, 7월, 8월이죠. 이때 이후에 이제 옥수수 가격이 쭉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뭐 운이 좋게도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중국이 갑자기 돼지 그 사육 개체수를 늘리는 바람에 사료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화학 섹터의 어떤 훈풍으로 인해서 이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옥수수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농작물 피해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이 가격을 펌핑시키는데 아마 한 몫을 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까 같은 사회 현상이 나오면 이 결과만 보고 판단하시기보다도, 혹은 이제 이미 나온 결과이지만은 이제 역으로 추적해서 한번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갖고 확인해 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 포인트로 판단한 것들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면서 뭐 비중을 늘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훼손됐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 비중을 축소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만약에 틀렸다면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까 약간 잔소리 같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제 본인이 매수를 했다면, 어떤 포지션을 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시나리오를 갖고 각각의 방향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서 뭐 수익을 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급등하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단히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